걷기가 좋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시큰거리는 분들 계시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10분, 20분쯤 지나면 무릎 앞쪽이 묵직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계단 내려갈 때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걷기가 좋다는데 왜 나는 더 아프지? 운동을 해야 하나, 쉬어야 하나? 무릎 아픈 사람은 걷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요,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고, 어디를 걷고, 언제 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오래 반복하면 무릎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걷기만 하면 무릎이 아픈 60대 분들이 걷기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은 생활 습관, 즉 무릎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걷는 시간과 길, 신발, 쉬는 방법 등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붓기와 열감이 있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넘어진 뒤 통증이 계속된다면 생활 습관으로만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데도 오래 참고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릎이 아파도 걸어야 좋아진다. 운동은 참고 해야 효과가 있다. 하루만 보 걷기는 해야 건강하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특히 통증이 올라오는데도 참고 계속 걷는 습관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습관이어야지 통증을 억지로 참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무릎 관절염에서 운동은 중요하지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운동은 30분 전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처음부터 30분, 1시간을 목표로 걷기보다 짧게 나누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걷고 쉬기, 다시 10분 걷기, 통증이 올라오면 멈추기. 이렇게 몸의 신호를 보면서 걷는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조금만 더 참자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듣자가 중요합니다. 걷고 난 뒤 통증이 오래 남거나 다음 날까지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그날의 걷기 양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걷기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짧게 나누어 하기. 두 번째는 내리막길과 계단을 운동처럼 걷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단 내려갈 때, 언덕길 내려올 때, 아파트 경사로를 내려올 때 무릎 앞쪽이 찌릿하거나 시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려가는 동작에서 무릎이 몸의 무게를 더 많이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체중 및 중력의 영향으로 연골 손상이 발생하기 쉬워 가급적 높은 산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큰한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할 때 장소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평지를 선택하세요.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길보다 동네 산책로, 공원 평지, 실내 걷기 코스처럼 무릎에 부담이 덜한 길이 좋습니다. 계단을 운동 삼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이 아픈 시기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통증이 있는 날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도 무릎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대충 신고 걷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것이 신발입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간다고 슬리퍼를 신고 걷고, 오래 신어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계속 신고,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발이 불편하면 발이 흔들리고 걸음이 틀어지고 그 부담이 무릎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밑창이 한쪽만 많이 다른 신발은 걸을 때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걷기 전에 신발부터 확인해 보세요. 밑창이 너무 얇지는 않은지,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지, 발볼이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 한쪽만 심하게 닳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동네 산책도 운동입니다.
잠깐 걷는다고 아무 신발이나 신기보다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슬리퍼나 뒤꿈치가 헐거운 신발은 걷는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풀지 않고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할 때 문을 열고 바로 빠르게 걷습니다. 운동해야 하니까 빨리 걸어야지. 땀이 나야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처음 5분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시작해서 몸을 조금씩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면 경직된 근육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운동 중 느껴지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걷기 전에는 거창한 준비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늘리고 허벅지 앞뒤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처음 아부는 운동이 아니라 준비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고 난 뒤에도 갑자기 멈추기보다 속도를 조금씩 줄이며 마무리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폭을 크게 하고 빠르게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게 빠르게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에게는 빠르게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처음부터 빠르게 크게 걷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폭이 커지면 발이 앞쪽으로 멀리 나가고 무릎이 받는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큰 보폭으로 빠르게 내려가면 무릎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한 날에는 보폭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멀리 내딛기보다 몸 가까이에 부드럽게 놓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로 쿵쿵 찍기보다 발 전체가 자연스럽게 닿도록 소리를 줄여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중간중간 무릎 상태를 확인하세요. 통증이 올라오면 조금만 더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걷기만 하면 무릎이 아픈 분들이 먼저 확인해보면 좋은 걷기 습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아픈데도 오래 참고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짧게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내리막길과 계단을 운동처럼 걷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평지를 선택하고 계단과 내리막은 줄여보세요. 셋째, 신발을 대충 신고 걷는 습관입니다. 밑창이 닳았거나 헐거운 신발은 피하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몸을 풀지 않고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 전후 5분만이라도 발목, 종아리, 허벅지를 가볍게 풀어보세요. 다섯째, 보폭을 크게 하고 빠르게 걷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시큰한 날에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부드럽게 걸어보세요. 오늘부터 이 중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걷기는 무릎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보다 내 무릎에 맞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걷는 길이 내 무릎을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내 몸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